네, 안녕하세요.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의 사회를 맡은 정진근 교수입니다. 우리 음원 시장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고 특히 1990년대 이후로 디지털화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징수 규정에 대한 논의도 오랫동안 지속해 왔고요. 특히 이용 방법이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서 또 구독으로 변함에 따라서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 사실 음악 저작권 분야에 이런 징수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운로드 시장을 스트리밍으로 바뀌는 데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사실 좀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신종계 사무국장님께서 저작권 사용료를 비례배분제로 하던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시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2020년 4월부터 이용자별 정산을 도입한 네이버의 임승범 부장님께서 그 효과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다운로드 시장이 그렇잖아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기술적 변화에 따라서 좀 축소되고 있는데 특히 이 문화부의 정책에 따라서 더 시장이 죽어가고 있다. 하지만 다운로드 수요는 여전히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개선 방안을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강우 사무총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은 총 4분이 참석하셨고 그다음 발표자분이 앉아 계신데요. 우선 발표자분은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부터 토론자로 참석하신 분들이 각자 이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혹은 자신이 관심 갖고 있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그 설명들이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토론자별로 제가 실질적인 토론을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나와 계시는 기자님들, 그다음에 또 우리 그 인터넷으로 접속하고 계시는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아서 각각의 생각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음악산업협회 김광기 국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음반산업협회 김광기 사업국장입니다. 앞서서 1주제, 2주제 발제자분들의 발표 잘 들었고요. 그리고 네이버 임승범 부장님의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앞서서 발표하신 분들, 발제자분들의 의견에는 공감하고요. 앞서서 상영된 영상도 재밌게 봤습니다. 이런 음원 사재기나 이런 음반 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자꾸 공론화된다는 점에서는 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음악 권리자 단체들 간의 약간의 입장 차이가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음악 실현자 단체 연합회에서는 먼저 징수 규정 개정안을 이제 문체부에 먼저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제출은 하지 않은 상태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 협회는 아직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찬성도 반대도 아닌 상황이고요. 현재는 좀 더 이제 신중한 입장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이 정도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사용자들 쪽에서 여러 서비스 업체들 중에서도 일부 업체들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사업자분들이나 일부 권리자분들한테서 찬반 양쪽의 의견 수렴을 지금 한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용료에 대한 산출 시스템을 수정 보완해야 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게 어쩌면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겠죠. 저희는 지금 연말 정도까지 찬반 양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안의 적정성 여부를 결론을 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 협회 입장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세한 토론은 좀 이따가
다 듣고 난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 이정현 이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 이사 이정현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실현자 한 사람으로서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음악 시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근데 그 가장 큰 요인으로 당연히 할 일을 꼽을 수 있겠고, 특히 일본 시장에서 우리나라보다 20배가 크죠, 약. 거기서 처음에 우리가 문화를 개방했을 때 일본 가수들이 한국 음악 시장계를 점령할 거다라는 우려랑은 달리 오히려 우리가 보아 씨를 시작으로 해서 뭐 동방신기 뭐 여러 가수들, 제가 코로나 직전에도 그 작년 1월에 일본에 갔었는데 거기 시부야의 타워 레코드에 1층에 제일 핫한 코너에 트와이스랑 아이즈원의 음반이 진열돼 있었고, 또 5층에 또 K-팝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가수들, 뭐 성시경 씨도 일본에서 1호로 음반 발표하셔서 좋은 반응 얻고 있고, 또 그게 더 확장돼서 이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뭐 BTS가 정말 비틀즈 이후로 최단기간에 13개월 만에 6곡을 1위에 올리고 빌보드. 뭐 BTS 얘기가 나와서 잠깐 이건 말씀드리면 주제랑은 관계없지만 음콘협에서 BTS 병역 특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계신데, 저도 한 말씀 거들자면 예전에 뭐 박찬호 선수도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해서 면제 줘야 된다 그랬는데 반대도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아시안 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미상을 수상한다면은 병역 혜택을 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클래식을 하지만 이름도 없는 국제 콩쿠르에 2등만 해도 면제받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미상을 아직 뭐 받으신 분이 물론 조수미 씨가 받긴 했지만 개인으로 받은 건 아니고 오페라에 참여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좀 다르고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주제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런데 일본 시장에서 제일 부러운 거는 바로 장르의 다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긴 J 클래식해서 뭐 정말 일본 아티스트들이 음반이 외국 음반보다 더 비싼 가격에 나와도 다 소비가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싱어게인이나 이무진 씨, 또 미스터 트롯, 임영웅 씨, 뭐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으면은 그런 분들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뭐 팬텀 싱어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나라도 비주류 장르에 숨은 실력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빛을 못 보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뭐 안타까운 말씀을 전해드리면은 예전에 달빛 요정 역전 말로 없는 고 이진원 씨가 정말 음악으로 100만 원만 벌면 좋겠다.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리시다가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최고은 작가도 그 다음에 또 안타깝게 또 죽음을 맞이하셨고, 그래서 2012년도에 예술인 복지대단이 나와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저희한테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음악을 해서 돈을 벌어야 그래서 더 좋은 음악을 할 수 있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VPS 인별 정산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정관의 이사회에서 2차 이사회에서 추가를 시켰는데요. 비례 배분 방식은 유지를 하되 인별 정산 방식도 추가해서 권리자와 사업자가 합의를 해서 더 좋은 걸로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이런 걸 진행하다 보면은 물론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더 양쪽 다 시행하다가 더 좋은 걸 찾아내면은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저 역시 클래식도 비주류 장르이기 때문에 인별 정산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저 개인으로 참석했다 그러면은 그냥 굉장히 좋은 것 같다고 하자고 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는 실현자연합회 대표로 왔고, 그럼 또 더 늘어나시는 분이 있으면은 줄어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쉽게 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존의 방식은 유지하되 VPS 인별 정산 방식도 공존할 수 있게 해서, 그래서 더 좋은 거를 찾아갈 수 있게,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각종 기사도 찾아봤는데요. 뭐 2011년도 올해 3월 11일에 디지털 데일리 권하연 기자님이 쓰신 거 보면은 VPS 이 인별 정산 방식 덕분에 50대 이상 가입자가 늘었다고 하고, 또 뭐 종교, 뭐 OST, 동요 이런 분야, 또 예전에 인기 있었던 스테디셀러,
이런 것들도 다시 재조명 받았다고 하고 또 사재기 하시는 그런 분들의 그 추정되는 사재기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걸로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그런 분들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더 좋은 쪽으로 이게 발전되면 좋겠고 정말 그 저희가 그러거든요. 우리는 누군가를 꿈꾸게 하고 음실련은 당신의 음악을 꿈꾸게 한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생활이 돼야지 더 좋은 게 나오죠. 예전처럼 뭐 헝그리 정신 이런 건 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정말 음악을 해서 음악으로 정당하게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더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암만 케이팝이 좋다고 그래도 우리도 음식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것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지 더 좋은 게 있고 저희도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은둔 고수가 엄청 많습니다. 최근에 수우파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춤 잘 추시는 여성 댄서분들이 많은지 아무도 모르셨죠? 저도 몰랐는데 예, 바로 그런 게 아주 좋은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저 협회 입장에서는 일단은 공존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중요한 두 협회, 한국음악산업협회와 한국음악실현자협회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한국음악산업협회는 중립적 입장이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연말 정도까지 한번 의견을 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에서는 비례정산 방식과 인별정산 방식을 좀 병존하지 좀 과도적인 것 같긴 한데 과도적으로 어쨌든 과도기적으로 병존을 시키고 그래서 숨은 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네이버 임승범 부장님이신데요. 그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많이 주셨고 혹시 다운로드 시장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임승범입니다. 다운로드 시장 관련해서는 제가 이번에 이 공청회에 참석하면서 저희 주요 관심사인 이영자별 전산 쪽에 집중해서 보느라고 뭐 이렇게 준비된 내용이 따로 없습니다. 이 내용은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니뮤직의 권호현 팀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지니뮤직의 컨텐츠 유통팀장 권오현입니다. 저는 이제 다운로드 시장 변화 추이와 발전 방안에 대해서 그 토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최강욱 사무총장님께서 그 다운로드 시장 변화에 대해서 가온 차트, 수치, 그래프 위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지니 플랫폼에서 이제 좀 숫자로 보자고 하면 18년 말 대비 가입자 수가 전체 스트리밍 대비 다운로드 가입자 수가 7%에서 현재는 2%가 안 되는 수준으로 다운로드 시장이 거의 전멸했다라는 판단을 저희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30곡, 100곡 위주, 그다음 결합 상품 가입자 위주의 시장이었는데 그분들이 아직까지 상품 해지를 하지 않고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숫자가 18년 말 대비 지금 한 자릿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먼슬리 렌탈이라고 해서 다운로드를 받았으나 한 달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좀 있었습니다. 그 상품의 경우 약 9%에서 10% 정도 가입자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시장 축소가 야기된 원인이 그 원가가 계속 높아지면서 일단은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고 이로 인해서 이제 디마케팅 프로모션, 그러니까 상품 할인율이 축소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지 못했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징수 규정을 거치면서 상품 가격은 인상되고 소비자 가격 민감도는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합리적 소비를 하는 가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각 업체별 할인 제도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이 점점 더 소비자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추정으로는 전체 가입자 수의 약 30% 이상이 각 플랫폼별 할인 제도를 이용하면서 이제 좀 이동을 하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플랫폼들은 저가 할인 상품을 꾸준히 마케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가입자가 증가되지 않고 영업이익은 해마다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앞서 다운로드 상품을 이용하던 소비자 콘텐츠 구매 금액이나 가입자 수가 스트리밍 시장으로 전환되지 못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규정 개정에 대해서도 사무총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좀 해주셨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좀 비슷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다량 묶음 다운로드 징수 규정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단순하게 다량 다운로드 묶음 다운로드 할인 상품이 이미 스트리밍 위주의 소비 형태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다시 어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량 5곡, 10곡, 30곡 등 묶음 상품이 존재를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할인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예전에 주요 다운로드 시장을 이끌었던 스트리밍 결합 상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징수 규정 개정 시에는 좀 관련 상품 가입자 유지로 음악 시장 규모가 좀 유지가 되거나 늘어나는 경향을 좀 보일 것 같고요. 우선은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 유지와 함께 권리자 수익이 함께 증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징수 규정에 따라서 정산을 하게 되고 상품 가격이 정해지고 음악 시장이 돌아가게 되는데 잦은 징수 규정에 대한 개정은 좀 시장의 혼선을 야기하고 플랫폼이 개발이라든지 상품 전환 마케팅 등에 대해서 불필요한 비용 증가를 좀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징수 규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필요하나 너무 잦은 징수 규정 개정은 좀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니뮤직의 권의원 팀장님께서는 다운로드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고요. 2018년 대비 그 다운로드 숫자가 7%에서 한 2% 정도로 대단히 많이 감소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다운로드에 대한 그 징수 규정 개정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특히 이것이 이제 결합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소비자 선택권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다운로드 문제는 제가 볼 때도 아직 그 다운로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층이 있고 또 숫자가 전체 음원 시장에서 크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그 소비자뿐만 아니라 결합 상품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징수 규정을 좀 손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반대하시는 분은 뭐 여기 지금 카카오로도 우리가 질의응답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해주셔도 되고 여기 토론자분들도 다른 말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부터 어쨌든 그 좀 간추려 보면 다운로드에 대한 이 할인 제도 이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음원 시장 그 중에서도 다운로드 시장이 급격히 쇠퇴했다. 그리고 이 다운로드 시장을 이렇게 급격히 쇠퇴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스트리밍 시장이 물론 확대되는 것은 기술적이거나 시대적 조류지만 다운로드 시장도 일정 부분 잘 남겨두는 게 중요하다. 특히 그 권 의원 그 팀장님께서는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결합 상품도 만들 수 있고 이 사업자들에게 여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아서 다운로드와 관련된 논의는 이 정도 하면 좋겠고요. 좀 약간 이견이 있는 쪽이 비례 배분제 혹은 그 인별 정산 방식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우선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국음악산업협회 김강기 국장님께서 일부 사업자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부 사업자들이 반대하는 어떤 논거는 주로 어떤 게 있었나요? 업체마다 좀 입장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일단 기존의 그 정산 시스템과 별도로 그 이용자별 정산 방식을 추가해서 이제 분배 시스템을 이중으로 이제 돌려야 되는 그러니까 구성하고 돌려야 되는 그런 그 부담감도 있고요. 그리고
음원 사재기에 대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감을 하는데 꼭 이러한 방법으로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거냐, 다른 방법으로도 그 음원 사재기 부분을 좀 필터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관련 기관들과 몇 년 전부터 회의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요. 약간 음악 분야의 문외한인 제가 볼 때는 소비자들이 소비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현자라든지 작곡가, 작사자들한테 저작권 사용료가 가는 게 좋을 텐데, 사실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구현하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어림잡는 방법을 쓰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술이 좀 많이 발전했고 또 스트리밍이라든지 다운로드 이런 것들이 다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약간 또 반대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운로드되고 스트리밍 되면 되게 편할 텐데, 많은 다양한 플랫폼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기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아마 대답을 네이버 부장님이 해주시든지 아니면 신종기 사무국장님이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이런 인별 정산을 하는 방식이 지금 가능한 수준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네이버도 처음에 저희는 이용자별 정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별 정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예. 이용자별 정산을 도입을 할 때 되게 고민했던 부분이 사실 그 부분입니다. 이미 정산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는데 사실 전혀 다른 형태의 정산 시스템을 한 번을 더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거를 과연 도입을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논의도 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산업 전체에 이득이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었고, 그래서 일단 도입을 하자.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해보니 다행히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대규모 데이터를 다루는데 익숙한 회사여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서비스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 초기에 이렇게 정산 시스템을 변경하는데 부담을 가지시는 게 사실 일견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이게 비용적으로 추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기존 비례정산과 이용자별 정산을 동시에 돌리고 있다 보니까 정산에 들어가는 리소스가 거의 2배로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사실 되게 불리한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인데, 다른 플랫폼들도 제가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정산금 분배 편중 문제가 뭐 하루 이틀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다음에 결국 이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과 사업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초기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 하더라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들도 이용자별 정산을 구축하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 이용자별 정산 이런 용어를 저도 쓰겠습니다. 이용자별 정산을 하게 되면 결국 각 플랫폼에서 해야겠죠. 이것을 묶으면 굉장히 복잡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쪽으로의 방향이 잡힌다면 이용자별 정산을 하는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어떤 공유하는 방안 이런 것도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 의문만 자꾸 말씀드려서 좀 송구하긴 한데, 지금 현재 이제 과도기적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용자별 정산을 하더라도 비례정산 방식과 병행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셨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어떤 흐름이 변화되는 과정에서는 병행하고 이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비례정산 방식과 이용자별 정산 방식은 근본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비례정산 방식을 또 몇 프로를 반영을 하고 뭐 이런 문제도 생길 것 같은데,
어떤 곡에 대해서는 이용자별 정산만 한다. 어떤 곡에 대해서는 비례 정산만 한다. 이러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오프라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이버 플랫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서 이게 서로 중복됐을 때 과도기적으로 중복됐을 때 요거를 병행하기 위한 이게 뭐 수치적인 계산 이런 것에 대한 합의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안 되면 또 되게 분쟁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이 있으신지 의문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발표하신 신종길 사무국장님 혹시 이런 생각을 좀 하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을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비례 정산 방식하고 이용자별 정산 방식을 과도기적으로 좀 병행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제 노래가 네이버에서도 나오고 뭐 다른 뭐 멜론에서도 나오고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플러스 그 다음에 그런 데서 집계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 이제 음악이 이용되고 있을 텐데 이 비례 정산 방식과 이용자별 정산 방식을 결합한다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제가 가수라면은 제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만큼 서로 이게 비율이 정해지는 건지 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의문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게 과도기적으로 도입하게 되면은 비례 정산 방식과 이용자별 정산 방식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렇게 같이 운영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쪽 네이버 쪽에서 지금 그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임승범 부장님 예, 뭐 오늘 다시- 발언을 많이 요청드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에 조금 살짝 그 오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용자별 정산을 수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용자별 정산으로 정산금을 내보내는 구조이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비례 정산으로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요. 그 계약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먼저 도입한 네이버 입장에서는 정산금이 기존보다 조금 더 많이 나가는 사실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의 음원에 대해서 이용자별 정산과 비례 정산이 어떤 비율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부분은 이용된 내용에 대해서는 없고요. 아까 제가 발표 중에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저희가 이용자별 정산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용권을 구매하고 사용 이력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꽤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용 이력이 없기 때문에 정산의 기준을 잡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과 같이 비례 정산을 이용해서 배분을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징수 규정 개정에 있어서 이용자별 정산과 비례 정산을 병행해서 간다라는 의미는 서비스 사업자들 입장에 아까도 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각각 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자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 정산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업자는 이용자별 정산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권리자들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드리는 내용은 기존 비례 정산이 뭐 완전히 잘못됐으니 바꾸자 이것이 아니라 현재 징수규정상의 비례 정산 관련 내용만 있으니 이용자별 정산 관련 내용도 포함을 해서 함께 뭔가 협의해서 더 나은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갖자라는 게 저희가 요청드리는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은 그 사업자별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신탁단체들의 사실 협력이 좀 절실할 것 같은데 현재 신탁단체에서는 그런 그 이용자별 정산 방식을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네이버에 신청한 단체는 없다 이런 말씀도 아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혹시 계신 발표자나 토론자분들이 어떤 그 발언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우선 여기 계시는 그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제가 여기 지금 카카오톡으로 질문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중간 중간에 이 질문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신 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저 뒤에 그 소속과 성함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한국일보 양승준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이버 부장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용자별 전산 방식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흥미롭게 잘 들었는데 우선 좀 지금 한 플랫폼에서 정산 방식을 두 가지로 굴리고 있다라는 게 저는 사실 좀 놀라워요.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어차피 한 벌어들이는 수익의 총량은 같은데 정산 방식이 두 가지면 이게 만약에 하나일 때보다 어떤 한 정상 방식에 좀 약간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은 없는지 아니면 또 만약에 두 개를 병행하는 것보다 하나로 갈 때 만약에 이용자별 정산 방식으로 가면 병행하는 때보다 더 많은 어떤 좀 돌아가는 기대 수익이 좀 더 많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수익의 주체가 저희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권리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아, 사용자들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사실 저희가 이용자별 정산 관련해서 권리자분들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유형의 질문입니다. 도대체 네이버는 왜 이걸 하느냐? 그리고 그 질문의 어떤 행간에 담겨 있는 의미는 서비스 사업자로서 이게 니네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지금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니네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도 좀 일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리고 이후에 뭐 질문 대답하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는 사실은 비용이 기존에 비해서 더 나가는 상황인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용자별 정산으로 통일이 되든 기존의 비례배분제로 통일이 되든 지금은 어느 한쪽으로 통일이 돼서 저희가 정산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비용이 줄어드는 구조가 맞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비례정산 방식은 이미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자별 정산을 하지 않고 비례정산을 만약에 선택해서 계속 갔다라고 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저희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이용자별 정산을 도입한 이유는 이게 뭐 얼마나 진정성이 다가갈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 조치가 음악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사실은 진행하는 겁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도 이용자별 정산이 유리한 사람은 그걸 선호할 테고 또 비례정산이 유리한 사람도 그걸 선호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비용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그 같이 중복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서울경제 박현익 기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니뮤직은 이용자별 정산 방식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 앞서 뭐 네이버 쪽에서 뭐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판단하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례정산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매출액에서 비례로만 정산되지가 않습니다. 그 수년간 징수 규정이 개정되면서 가입자당 단가라든지 또는 곡당 최소 단가라는 기준이 세워지면서 비율에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최소한의 권리자의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징수 규정들이 개정돼 왔었습니다. 그렇게 비례 정산 방식과 인별 정산 방식 어떤 게 더 정확한지는 저희도 좀 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을 좀 하셨지만 그게 정산 방식을 바꾸려면 개발이라든지 많은 그런 부대 비용들이 소요되고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거를 갖추고 나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도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니뮤직은 어쨌든 신중하게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약간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진일뮤직 그 부장님, 팀장님 마이크 드신 김에 사재기 문제와 관련해서 진일뮤직은 실시간 차트로 운영 중인데 개편 계획은 없냐 이런 질문이 그 아이뉴스 24 장가람 기자님으로부터 들어왔는데 뭐 요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상 그 차트 개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사재기라는 기준에 대해서 현재 그 문체부라든지 컨텐츠 진흥원 등과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하는 부분들이 향후 좀 개선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기자님 그 질문 손 드셨었죠 아까? 예,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박현익 기자입니다. 방금 오픈 채팅방 질문도 그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그거 제외하고 그리고 또 징수 규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도 아까 부장님 설명해 주셔서 그거는 됐고요. 이제 두 가지가 궁금한데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해주시면 좋겠고 해외에서도 이제 이 스트리밍 반복을 통한 사재기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이런 이용자별 인별 정산 방식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도입 가능성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아까 다운로드 시장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운로드 시장이 줄어드는 것은 뭐 단순히 가격 문제가 아니라 그냥 콘텐츠 소비 트렌드 변화도 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요즘 영화나 드라마도 그냥 뭐 하드웨어 다운받아서 보는 사람보다는 그냥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격적인 측면으로 지금 접근하는 게 과연 지금 추세에 맞는가 이것도 좀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그 해외 스트리밍에서 사재기 문제와 이용자별 정산 방식을 도입한 사례가 있는지 이건 조금 학술적이기도 한데 어떻게 그 응답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은 최강호 사무총장님께서 그 문제와 함께 다운로드 시장에 대한 질의도 같이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일단 해외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뭐 최근에 그 원래 가온 차트는 국내 그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이트 쪽에 판매록을 집계했던 차트인데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ISP 업체 쪽에서도 K-팝 관련된 데이터를 머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데이터 추이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그 아이돌 뮤직 팬덤 문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음악을 파는 것보다는 음악을 중심으로 한 어떤 스타를 판매하고 이미지를 판매하는 비즈니스로 변화가 됐고 그게 이제 글로벌리 굉장히 히트를 하는 상황이라서 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나 일부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팬덤 문화나 그런 어떤 방식들이 전 세계에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다들 느끼고 계실 거고 그게 이제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지금 아까 이제 뭐 총공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저희 뭐 주요 기획사들이 이제 그런 아이돌 가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획사인데 그런 팬덤들이 사실은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알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그리고 팬 사랑의 어떤 표현의 방식으로 그렇게 했던 게 맞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팬들이 다 모여서 어떤 좋아하는 가수들의 어떤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이런 행위들이 이제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뭐 미국 빌보드에도 이런 영향을 미치는 상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전 세계에 있는 디지털 ISP 업체들이 이제 아마 고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비례 배분제에 대해서 사실 이견이 없었고 그리고 가장 뭐 보편타당한 정산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음원 디지털이 시작되고 나서 다들 생각하고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됐던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나 그 문제를 야기하려는 의도적인 어떤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걸 공론화하고 서로 고민하고 얘기하는 자리가 됐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아마 이제 한국에서의 이런 고민이 단순히 한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리 고민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고민들이 오늘 이 공청회나 이런 걸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점차적으로 더 많은 고민과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뭐 두 가지 정산 방식이
각기 뭐 음원 사직이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해결 방향과 장단점이 나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자 입장에서는 여기에는 이해득실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들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그렇게 드리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운로드 시장은 어떤 다운로드의 효용 가치가 어떤 디바이스와 무선망의 어떤 급속도의 확대를 통해서 이미 그 효용이 많이 떨어진 거를 우리 모두 알고 있으신 거죠. 자연스럽게 다운로드 예전에 십몇 년 전에 뭐 아이리버 같은데 이렇게 탑재해서 듣던 시절 떠나서 지금 스트리밍 끊기 없는 시대로 왔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다운로드의 가치가 지금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에 다 모두 동의하실 건데 그러면 이런 작금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시장이 존재하는 그 여부가 있고 아직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 유용하지 못한 그런 뭐 고령한 그런 뭐 소비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MP3가 더 편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소수로 쓸 수 있는데 오히려 가격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존재를 한다면 어떤 이 시장을 우리가 살리고 더 발전시키고 확대하려는 노력보다는 최소한의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사업자 입장, 뭐 권리자 입장에서만 말씀 많이 주셨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지가 100곡을 이제 임영웅 씨 노래를 좀 다운받으자 해서 7만 원이라고 하니까 좀 이게 부담이 되긴 하더라고요. 저도 음악산업 쪽에 있지만 그래서 단순히 가격이 올라가는 게 시장의 확대를 의미한다면 뭐 저기 700원이 아니라 7,000원을 팔아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실질적으로 차트의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운로드 실구매자들도 대부분 아이돌 팬덤들의 곡들이 주를 이룬다면 이걸 실질적으로 MP3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이제 뭐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걸 전개하는 것이 소비자 그다음에 권리자 이용자 모두가 좋아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신문에서 이 기사를 봤는데 아직도 신문 종이로 된 신문에서 TV 편성표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월드컵 경기를 보더라도 아직 흑백 TV를 보는 나라도 많다. 이런 것처럼 한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남녀노소 계층을 가리지 않고 많이 이용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의 그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고 그런 관점에서 다운로드 시장을 뭐 더 육성하자 이런 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선호하는 또 고객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적인 그런 징수 규정의 체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사실 그 신탁 단체에서 오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신탁 단체를 설득하고 이 같이 이제 참여시키지 않으면 여전히 좀 반토막인 과도기적인 게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한데 어떻게 그 신탁 단체와의 논의는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신종계 사무국장님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신탁 단체들과의 이런 논의는 사실 뭐 본격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지금 오늘 이 공청회가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어떤 확실한 답을 드리겠다, 무슨 개선안을 드리겠다라기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으니 음악 산업계에 계신 분들이 모두 같이 고민해 봅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확실히 뭔가 답을 주고받고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그리고 또 행여 또 약간 오해하실 소지가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가 발표했던 그 비례 배분제와 이용자별 정산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드렸던 이야기는 사실은 국내에서는 이용자별 정산을 하고 있는 음원 플랫폼이 네이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서 혹여나 뭐 네이버 쪽에서 뭐 좀 후원을 했다든가 돈을 했다든가 이쪽이 다 만든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지금에 있는 음악 산업 현장에 있는 사실들이 벌어진 일들을 저희가 다시 이렇게 단상 위에 올려놓고 얘기하자라는 의미인 거지 뭐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뭐 결정되거나 이야기가 오고 간 상황은 아닙니다. 네. 예.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신 기자님들 중에서 더 질문이라든지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지금 뭐 내용 자체가 워낙 선명하고 또 발표의 내용 자체도 되게 명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뭐 크게 고민하고 의문에 갖거나 뭐 이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 자체가 꼭 이용자별 정산 방식을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아니고 이제 사업자별로 선택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파이오니어적으로 계속 좀 운영을 하면서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어떤 토론자 간의 어떤 대립이 큰 문제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질문이 예상보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문이 없고 하면 우선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분의 얘기를 듣고 마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예. 저희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가 신탁단체인데 신탁단체가 안 왔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전관에 그 이용자별 정산 방식을 추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행하자고 말씀드린 거고 또 아까 기자분께서 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해외에서는 어떠냐 그래서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많이 조사해봤는데 2000년 11월 3일에 전자신문 김시소 기자님이 쓰신 거에 따르면은 외국의 뮤지션 조합 앤 노동자 연합 UMAW에서 Justice at Spotify 해가지고 스트리밍 순위의 폐기 후 사용자 중심 정산 모델 채택 등 또 스트리밍당 1센트 수익 보장 뭐 여러 가지를 좀 주장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해외에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제가 돌아가신 고인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 이진원 선생님이 실력 없는 분도 아니었고 인기 없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 고 신해철 씨가 그 진행하시던 고스트네이션에서 인디 차트 5주 연속 1위 하실 정도로 대단한 분이셨고 많이 알려진 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름 인정받고 유명한 분이 음원 수입으로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받는다.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여러 가지 일 하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용자별 정산 방식을 해보니 또 저희 직원 담당 직원도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비주류 음악인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가는. 그래서 뭐 기사에도 보면은 어떤 분은 80%까지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슈. 비주류 음악인들에게도 기회가 더 생긴다. 또 하나는 음원 사재기를 방지하는 아주 좋은 구조가 된다. 그래서 일단은 받아들였고 한번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더 좋으면은 더 이쪽 방향으로 갈 생각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더 받게 되면은 기존에 받는 분은 못 받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더 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음저연막에 이렇게 머릿속에 띄우고 있어가지고 그 이제 신탁단지에서 오셨는데도 이제 안 오신 것처럼 얘기를 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악이 참 권리자가 많거든요. 저희가 강의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조정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참여할 때도 그 권리자가 많아서 되게 이렇게 재미있고 또 박진감 넘치는 분야예요. 그래서 우리 작곡 작사자라는 저작자도 있고 또 저작 인저권자로서 실현자라든지 그다음에 음반 제작자가 있는 아주 독특한 분야인데 오늘 두 기관에서 참여하셨는데 되게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에서 오신 이정현 이사님은 굉장히 적극적인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이제 정산 방식을 개선하는데 되게 큰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IT를 토대로 하는 그 법학을 주로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IT 기술이 가장 바람직하고 객관적이고 공평 타당한 쪽을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 그 어림잡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배분하는 것이 미래에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썼던 방법과의 현명한 공존을 우리가 좀 추구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2시간 가까이 진행을 했고 지금 종합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1시간 한 10분 정도 갖고 있는데요.
원래 예정으로는 저희가 11시 한 50분까지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질의응답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있으신가요? 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네이버 임승범 부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발표 시간이 좀 짧아서 제가 미처 얘기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에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발표 중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작년 4월에 처음 이용자별 정산을 도입을 하고 지금 1년 반 정도 지났는데요. 사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의가 되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네이버 혼자서 손들고 떠드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논의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아주 강력한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결과는 징수규정 개정으로 이어져서 저희가 신탁단체나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바에 동의하는 권리자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계약 협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리 저희한테는 되게 소중한 자리인데 만들어주신 여러 단체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이런 자리 사례를 보면 시간이 오버돼서 이걸 줄이느라고 되게 많이 고생을 하는데 오늘은 되게 훈훈하게 빨리 끝나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오늘 발표하고 토론해주신 우리 최강욱 사무총장님, 김강기 국장님, 이정현 이사님, 신준길 사무국장님, 임승범 부장님, 권우영 팀장님 다 감사드리고요. 이만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